안녕하세요.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권우숙 대표입니다. 지금 부동산 임대 3법과 아우러서 임대 사업자들이 선호를 하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임대 보증 보험이란 제도가 있죠. 그거는 어느 누구가 선호하는 제도도 아닐 뿐더러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내세운 이 정책이 이 부작용이라든지 트러블이라든지 의견 충돌이라든지 이해관계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강제성이다 보니 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위한 이러한 제도인지 이 기사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신문 기사라든지 보도로서 많이 접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당장에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게 되면 이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의 피해자는 정말 국민이 바로 받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아우성 소리가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제도가 솔직히 말해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원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당장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은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 제도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내용을 보시면 보증 수수료가 당장에 집주인은 75%, 세입자는 25%인데요. 이 비율 자체도 굉장히 합리화가 아닌 이런 비율이죠. 거기에 따라서 원하지 않는 이러한 법에서 강제성이다 보니 또 이거를 집주인은 이 제도에 따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이러한 제도까지 있기 때문에 징역 처벌까지 받는 거죠. 근데 세입자는 그러한 처벌까지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민주국가에서 공평성까지 없어지는 이러한 법 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집주인이나 세입자 간에 이러한 불합리가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지금 8월 18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제도가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집주인 같은 경우는 75%, 세입자 같은 경우는 25%를 해야 되는데 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징역이나 처벌을 받는데 이 징역 처벌은 집주인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내용만 봐도 사실은 누구를 위한 제도고 누구를 위한 편리성인지 이런 것이 의문점이 약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상 이 제도가 나온 이유는 만기가 됐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서 나온 이러한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에 세입자도 원치 않고 사실 집주인도 원치 않는 이러한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간단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쭉 나오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거리로 나온 것이 바로 임대보증보험제도라는 것이 대두가 됨으로써 서로가 조금 어려움이 겪고 있는 이러한 가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보면 이런 제도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장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이 보증보험이 세금에서 빼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세금에서 빼준다는 것은 보증보험 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2년인데 2년 동안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빼준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빼줄 거 없이 그냥 시행을 안 하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에 불편한 제도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익숙함이 편한 제도가 아니라 아주 불편하고 힘든 제도에 굳이 세금을 빼주면서 왜 이런 제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이런 반응이 더 많죠. 많다 보니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업을 하고 계시는 분 플러스 집주인과 세입자분 모든 분들이 힘든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제도에 세금을 빼주는 게 약간의 사실은
마음의 위로 정도 될 뿐, 그렇게까지는 뭐 달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임대 3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하고 보니 사실은 임대 사업자들한테 약간의 달래주는 이러한 형식을 취한 거죠. 취했다 보시고 등록을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임대보증보험료를 경비로 인정하고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했을 때 받아가는 이러한 거죠. 감정평가는 의무적으로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데 대략 한 12월 중순 정도 되면 이 감정평가 제도는 이제 없앤다고 말은 나오지만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나온 지 몇 달 안 돼서 바로 시행했다가 바로 없어지는 이러한 제도가 감정평가 의무화가 없어지는 이러한 제도라고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세금 부담이 감소 전망은 되지만은 극히 큰 도움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죠.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보시면 업무기간 내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연 2천만 원 이하의 분류과세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필요 경비로서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제도가 생기고부터는 이 집주인들이 사실은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없던 것이 생기고 일단은 내 주머니에서 금전이 지출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전세보증제도 보험이라는 자체가 집주인과 세입자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3억짜리 전세 계약을 보증보험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전세 보증보험을 반환을 기존에는 보시면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임대보증보험이죠. 임대보증보험. 전세금에서 10% 미만으로 가입했었는데 이제는 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사업자 1년 후에 바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율 자체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은 부담이 없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집주인이 34만 5,500부터 197만 1,000원까지 이 가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비용 지출이 부담이 되는 거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오르죠. 76만 8천원 정도 부담을 했다 그러면 지금 바뀌고부터는 14만 8,500부터 65만 7천원인데요. 이것이 세입자가 부담이 약간 줄어든 겁니다. 25%이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고 그 대신 집주인에 대한 없었던 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사실은 적응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제도로 같이 간다 그러면 계속 집주인과 이 세입자 간에 이 금전적인 문제로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금 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라고 나왔지만은 그전에도 보시게 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뭐 이런 것만 해도 세입자는 보호 대상을 당연히 법적에서 보호 대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사실 크게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막 시도했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켜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위반했을 때 임대사업자가 최고 2천만 원에서 벌금 최장 2년의 징역을 처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 위반 사례도 굉장히 무겁게 처해진다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제도를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를 하시고 전세를 했을 때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그 전에 금융회사라든지 대출을 받아 건전성이 설정되어 있으면 사실 후순위죠.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결론은. 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어도 우선순위가 건저당 그 위에 보시면
국세라든지 또한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더라도 깡통 전세, 역전세난이 일어나게 되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집 보호받는 것이 똑같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내 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사실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이런 법이 사실 보호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그 과거의 제도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굳이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런까지 들지 않아도 보호를 다 받지만은 들어도 경매라든지 진행되는 이러한 채권관계가 있는 집들은 어차피 보호받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결론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제도를 왜 번거롭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제도가 시작이 됐으니 이 제도를 매끄럽게 현명하게 이러한 대처를 잘 하시고 앞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안 했을 때에 집주인이 처벌 행위와 벌금이 이루어진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대표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저희 갑부동산 유튜브 채널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